건강을 위한 똑똑한 첫걸음. KBS 1라디오 라디오 주치의. 건강에 관한 궁금증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각 분야 전문의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유쾌한 수다로 풀어보는 건강 토크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간식에 대한 이야기 나눴었잖아요. 네. 근데 준비한 내용 정말 많았는데 너무 일부분밖에 소개를 해드리지 못해서 오늘 간식에 대한 이야기 마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북삼성병원 박용훈 교수님, 개그맨 남정미 씨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그맨 남정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용우입니다. 네, 자. 저희가 오프닝 말씀드리면서 네. 스마트폰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면 혈당 상승시킨다 이런 얘기 맞나요? 혈당을 올리는 이제 직접적인 요인은 우리 몸속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효과거든요. 네. 그러니까 밤에 자고 있는 잠을 자기 위해서는 코르티솔 호르몬도 바닥으로 내려와 있어야 되는데 그 자극이 다시 스트레스 호르몬을 자극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의 입장에서는 깨어 있을 때와 자고 있을 때를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아직 잘 때가 안 됐나?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먹을 게 땡기겠죠. 그리고 휴대전화를 이렇게 보다 보면 남의 SNS 성원이 것도 들어갔다가 용우 것도 들어갔다가 그러는데 왜 저녁에 치킨 먹었지? 그럼 또 보고 있으면 또 먹고 싶잖아요. 맛있게 찍어놓잖아요. 맞아. 또 먹고 싶고. 맞아요. 하여튼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네. 내 몸에 그 수면과 휴식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그래야 깨어있을 때 더 피로감 없이 활기차게 하루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그 간식 얘기했는데 벌써 얼굴 표정 달라지는 거 보세요. 화색이 돌지요? 근데 저는 우리 청취자분들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박용 교수님은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창을 계속 우리에게 아니 주셨고 간식을 먹지 말라는 건 아니고 간식으로 이런 건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지 간식을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하지만 저희들은 그게 그런 의미라고 저희는 받아들였거든요. 저희들은 어떻게 해서든 탄수화물이 있는 밀가루 있는 간식을 그러니까 소화하려고. 옛날에 우리 먼 옛날 어른들은 네. 이제 먼 길 여행을 떠나면 뭐 네. 주먹밥도 만들어주고 네, 그러니까 네. 중간중간에 먹으라고 간식거리를 줬잖아요. 근데 그때 간식은 뭐냐면 쉬지 않고 걸어야 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를 보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서 중간중간에 간식을 먹겠다라고 하는 거는 네. 앉아 있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맞아요. 선생님 하는 게 고예요. 그렇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청취자 여러분들이 사실은 질문도 많이 주셨는데 저희가 소화를 못 해드려서 남정미 씨가 좀 질문 좀 얘기해 주실까요? 네네. 서현진 청취자님께서 전에 어디서 봤는데요. 당이 없어도 단맛을 느끼면 신체가 당이 들어온 것으로 인식을 하고 당을 먹었을 때와 똑같은 효소 호르몬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당을 줄이는 것은 별 효과가 없고 그냥 단맛을 줄이는 습관이 중요하다라고 들었는데 이거 맞는 말인가요, 선생님? 이야, 이제 수준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분은 네. 질문 상당히 수준이십니다. 네. 좋은 학생이에요. 일단 설명할 게 많은데 네. 그 당이 없어도 단맛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은 있어요. 네. 대표적인 게 인공 감미료죠. 그렇죠. 뭐 사카린, 뭐 아스파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단맛을 굉장히 강하게 느끼기 때문에 네. 무슨 다이어트 콜라 뭐 이런 데에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혀로는 단맛을 느끼는데 몸에 들어왔을 때는 일반적으로 포도당은 뭐 혈관에 흡수가 되면 네. 인슐린을 자극하거든요. 인슐린이 혈당이 올라가고 있네. 잡아야지 하고 인슐린을 분비하는데 네. 이런 애들은 단맛을 내지만 인슐린을 자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혀로는 단맛을 느끼고 뇌로는 전달이 됐는데 네. 우리 몸은 언제 단계 들어왔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그 혈당이 올라가고 인슐린이 올라가는 것이 이제 칼로리의 개념으로 본다면 여분의 에너지가 들어온 거니까 네. 뭐 체중 감량에 도움이 안 된다. 따라서 이런 인공 감미료를 먹는 게 칼로리를 제로로 만드니까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렇죠. 우리 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뇌는 분명히 단맛을 느꼈는데 몸에는 우리 단 거 들어온 거 없는데 이상하네. 예. 그럼 다시 한번 더 먹어봐.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다이어트 음료를 마시게 되면 네. 본인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더 많이 다른 달달한 음식으로 더 많이 먹는 경향을 보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 몸이 갖는 또 다른
반응이죠. 차라리 그냥 한 번만 먹는- 단 걸 네, 먹는 그래서 게 낫겠네요. 실제로 이제 그 역학 연구 결과를 보면 네. 다이어트 콜라를 마시면 일반 콜라보다는 칼로리가 적으니까 네. 살이 빠질 것 같지만 네. 다이어트 콜라를 꾸준히 마시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배가 더 나오고 대사증후군 위험도도 높더라. 근데 이제 우리 학자들이 사실 칼로리로만 갖고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몸속에 뭔가 시스템이 단맛은 느끼는데 뭔가 혈당을 자극하지 않는 이런 음식이 들어오게 되면 다른 쪽으로 음식을 더 찾는 경향이 있어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우리가 뭘 먹거나 그러면 칼로리 체크를 이렇게 카운트를 담당하는 애가 뇌예요, 아니면 위예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 조국 질문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네, 네. 좋아요. 이런 자세 아주 좋아요. 일단 우리 몸은 칼로리 계산을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저는 먹는 대로. 개인적으로 칼로리를 따지는 것이 갖는, 그러니까 득보다는 그 한계가 더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콜라로 100칼로리 먹는 것과 네. 검정콩으로 100칼로리를 먹는 거는 테이블 위에서 볼 땐 똑같은 100칼로리지만 우리 몸속 입장에서 볼 때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칼로리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에서는 음식이 들어왔을 때 이제 각종 그 음식을 분해하기 위한 또는 그 음식을 그러니까 그 음식으로 얻은 영양소를 조절하기 위한 효소와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위장관에서 분비가 되지만 얘를 통제하는 거는 뇌죠. 그러니까 이런 호르몬의 작동, 그러니까 사실은 뇌와 우리 위장관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네. 활발하게 잘 하고 있으면 내 몸이 건강한 거고 이게 이제 양치는 목동처럼 네네. 얘가 이제 계속 일을 많이 시키게 되면 네. 얘가 좀 지치거든요. 지치면 얘가 좀 무리를 하게 돼요. 조금 들어왔는데 막 많이 들어왔다고 위에다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호르몬들이 둔감해져. 옛날엔 빠릿빠릿했는데 뭐야 쟤 또 힘들어가지고 저러네. 이렇게 둔감해지면 우리 몸에서 지방이 쌓이고 네. 당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예민하게 느끼질 못하니까 어느 순간에 살이 쪄 있고 혈당이 올라가는 거죠.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건 우리의 몫이네요. 우리의 몫이기 때문에 네. 우리도 일을 그래도 하루에 한 8시간 하면 가뿐하게 하는데 네. 거기에 야근까지 겹치고 다음 날도 또 야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지치겠죠. 맞아요. 자, 인슐린.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제 탄수화물 때문에 인슐린 얘기를 했는데 얘는 아침, 점심, 저녁 밥이나 빵이나 면을 먹으면서 바쁘게 일을 해요. 네. 그 중간중간에 잠깐 쉬려고 하면 초콜릿이 들어오든지 믹스커피가 들어와가지고 또 일을 해요. 밤에 이제 좀 쉴까 하면 밤늦게 과일이 들어와가지고 또 일을 해야 돼요. 그럼 얘는 야근을 한단 말이에요. 밤늦게 음식이 들어오면. 네. 다음날 쉴까 했더니 또 아침을 먹어야 든든하다며 아침에 또 밥이 들어와. 그럼 이렇게 새벽부터 또 일하고. 네, 그러니까 야근을 며칠 하게 되면 얘는 지치겠죠. 네. 얘가 제대로 일을 못하면 이제 살이 찌고 당뇨 위험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위 격려 차원에서 들여보내는 것들이 많아서 올라오고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들어볼까요? 네, 9780번님이 저희 아이가 초등학생인데요. 간식으로 과일 먹일 시간이 없어서 학원에 갔다 오면 7시쯤인데 밥 먹이고 바로 이어서 과일을 한두 개 주는데 이거 괜찮을까요? 이게 이제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간식을 먹으면 좋은 연령층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과 네. 나이 드신 어르신들. 그러니까 이분들은 부족할 수 있는 영양소를 채워주는 목적 또는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은 성장하기 위해서 더 필요한 영양소를 간식을 통해서 보충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과일은 우리 생각에 건강식이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거기에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어른들 특히 이제 뱃살을 걱정하는 어른들은 이 과일에 있는 당분 때문에 많이 섭취하게 되면 배가 나오고 살이 찌거든요.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한참 커야 될 나이니까 네. 저는 과일을 간식으로 먹는 거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 타이밍이 네. 사실 아침 시간이나 낮 시간이면 더 좋은데 네. 저녁 먹고 나서는 얘는 그러니까 아침하고 낮에는 친구들이랑 그래도 어울려서 돌아다니고 뛰놀 텐데 저녁을 먹고는 계속 앉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타이밍을 저녁 식사 후보다는 차라리 아침 점심에 먹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자 과일에 당이 많은데
밥을 먹고 나서 배가 찬 상태에서 당을 먹게 되면 네. 상대적으로 당이 올라가는 속도가 조금 더뎌져요. 아. 그래서 식후에 과일을 한두 개 먹는 거는 저는 나쁘지 않고 다만 7시쯤에 밥을 먹으니까 식사하고 나서는 잠깐 밖에 나가서 할머니하고 산책을 한다든지 예, 가볍게 몸을 좀 움직이고 들어와서 그다음에 게임을 하거나 만화책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이들은 또 얘기가 달라지네요. 네, 얘기가 간식에 다릅니다. 대해서. 네. 0835번님, 저는 61입니다. 12시부터 밤 9시까지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9시 30분에 하고요. 3시에 점심 식사를 먹습니다. 저녁 식사를 할 시간이 없어서 집에서 식사 대용식을 준비해 갑니다. 뭐 우유 2컵에 서리태 콩가루 2스푼, 싼 눈가루 또 2스푼 넣고 햄프시드도 넣고 아몬드, 호두, 좋은 냉동 거 많이 블루베리, 넣으시네요. 작은 국자, 뭐 꿀 조금 이렇게 넣고 믹서기로 갈아서 준비해 가는데요. 간식 겸 식사 겸 이렇게 마시는데 시간도 절약되고 든든하더라고요. 집에 와서는 10시쯤 과일 조금 그리고 가끔 오징어도 조금 네, 출출함만 해소할 정도로 먹습니다. 선생님 이거 좋은 방법인가요? 자, 이제 60대 이제 어르신은 제가 단백질 섭취를 계속 강조를 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근육이 이제 본격적으로 빠지는 시기니까 근육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물론 운동이나 신체 활동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백질을 잘 챙겨 먹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여성분들은 기본적으로 단백질 식사에 익숙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부터 늘 탄수화물 위주였지. 맞아.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그런 식사 패턴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강식 그러면은 통곡물, 과일, 뭐 견과류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네. 콩류 네. 다 탄수화물이거든요. 그래요? 네. 식물성 식품은 다 탄수화물이에요. 다만 다른 탄수화물에 비해서 영양소의 종류가 많고 상대적으로 단백질이 조금 더 들어있다라는 거지. 네. 결국 얘네들도 탄수화물 식품이거든요. 그럼 지금 드셨던 게 다 탄수화물? 아니 여기가 이제 우유는 이제 우유에도 단백질이 네. 있으나 2컵 정도의 이제 들어가 있는 단백질은 한 10g, 12g. 아. 네. 콩도 뭐 단백질은 있으나 콩가루에 단백질이 얼마나 있을까요? 네. 그다음에 이제 쌀룬도 네. 상대적으로 이제 좀 좋은 영양소들이 많죠. 그렇죠. 햄프시드 같은 경우도 씨앗류니까 좋죠. 탄수화물이지만 단백질이 좀 있고 네. 아몬드 견과류, 호두 견과류, 블루베리 과일, 꿀. 꿀. 그럼 여기 지금 보면 전체적인 지금 이렇게 섭취하는 것의 그 퍼센티지를 보면 네. 제가 볼 때는 한 60에서 65%가 탄수화물이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일반 식사를 만약에 밥을 할 때에도 의식적으로 뭐 생선 한 토막이라든지 뭐 달걀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고 네. 대충 밥을 챙겨 먹고 나오신다면 네. 이런 간식에 네. 차라리 뭐 메추리알이라든지 아하. 달걀이라든지 뭐 두부라든지 아.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조금 더 나을 뻔했는데 네. 일반 식사를 밥으로 하시면서 간식까지도 이렇게 탄수화물 위주로 하시게 되면 아하.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박용우 교수님 오늘 펜 한 번 떨어져 나갔어요. 지금 0835번이 지금 좀 속상해하실 것 같아요. 저 잘 먹고 있지요? 이렇게 자랑하셨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혼날까봐 오징어도 조금 조금 먹고 있습니다. 건강식이긴 해요. 건강식이긴 그렇죠. 한데 제가 예. 이제 욕심을 더 내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단백질을 조금 더 예, 추가해 여기에 주시면 예, 조금만 더 추가해 주시면 좋겠다. 그 이거 이 서리태 콩가루 이런 거를 그냥 그 두부나 콩을 통째로 넣어서 하는 거랑 좀 콩가루 이렇게 된 건 다른가요? 그러니까 이제 콩 자체도 단백질 그러니까 식물성 식품 중에서는 단백질 함량이 굉장히 많지만 네. 뭐 거기에 이제 식이섬유, 탄수화물, 뭐 그다음에 지방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두부의 경우에는 또 조금 다른 게 콩으로 만들지만 두부에는 탄수화물이 한 10%밖에 없어요. 신기하네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단백질을 좀 섭취를 네, 그러니까 많이 상대적으로 하셔야 돼요. 단백질의 농도가 더 높을 뿐더러 네. 콩은 사실 소화가 잘 안 되거든요. 맞아요. 두부는 소화 흡수가 잘 돼요. 그렇구나. 네. 근데 전체적으로 0835님이 이제 12시부터 밤 9시까지 직장 근무를 하시니까 시간 패턴이 조금 뒤로 가 계시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9시 30분에 아침 식사하시고 3시 점심 식사하시고 아마 이 지금 가루랑 우유 이렇게 타서 드시는 거 식사 대용식은 제 생각에 한 8시 뭐 9시 즈음에 하실 것 같은데 그때 네네. 따로 식사를 하시는 건 어때요? 그게 더 좋죠. 요거보다는. 네.
근데 이제 식사할 시간이 없어서 아무래도 뭐 만들어서 가져가면 훨씬 드시기에는 편하실 테니까. 그게 이제 간식의 개념인데 저는 차라리 저녁 시간에 늦은 시간이지만 차라리 일반 식사를 하고 왜냐하면 일반 식사로 밥을 먹어도 지금 이렇게 드시는 것만큼의 이렇게 드셔도 지금 탄수화물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차라리 밥을 드시면서 단백질 반찬을 챙겨 드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그 사이사이 중간에 얘네들을 조금 간식으로 먹어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0001번님, 저는 간식으로 벌꿀에 인삼을 절여 먹는다든지 미숫가루에 설탕 대신 꿀을 넣어서 먹곤 하는데요. 벌꿀도 당 지수가 높은가요? 네,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예전에 우리가 과일 먹기도 쉽지 않았고 그러니까 음식이 다양하지 못했던 시절에는 꿀은 굉장히 귀한 음식이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는 포도당과 과당이 있고 거기에 비타민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는 좋은 음식이었으나 지금처럼 탄수화물이 넘쳐나는 시대에는 내가 정말로 꿀이 건강에 좋다는 생각에서 꿀을 먹는다면 다른 당류를 철저하게 배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 몸 입장에서 우리 몸에서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당이 한계가 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일반 음식 다 챙겨 먹으면서 참 꿀이 몸에 좋다고 했지 하고 꿀까지 드시게 되면 꿀은 무슨 죄입니까? 당 지수는 그래도 조금 낮나요? 그러니까 그나마 설탕보다는 조금 낫죠. 낮아요. 네, 그래도 그렇지만 어쨌든 네, 탄수화물이니까. 몸에 들어오면은 포도당과 과당으로 흡수가 되는 건 똑같아요. 이거는 딴 질문인데요. 왜 술 먹고 나면 다음 날 꿀물을 타주고 막 이렇게 그걸 마시면 좀 해장이 된다 이런 얘기 저희 하잖아요. 남편 저 신혼 때 좀 몇 번 한 적이 있었는데 해장에 도움이 되죠. 그래요? 진짜요? 왜냐하면 알코올이 들어오게 되면 간에서 그러니까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분해시켜서 이렇게 밖으로 내보내줘야 내가 탄수화물을 안 먹어도 혈당이 유지가 되거든요. 우리가 낮에는 탄수화물을 먹으니까 남는 탄수화물을 간에서 창고에다 비축을 했다가 밤에는 탄수화물을 안 먹잖아요. 그럼 비축해 있는 창고에서 간이 포도당을 계속 혈액으로 내보내서 일정한 양을 유지시키거든요. 그래야 뇌는 이기적이어갖고 당 없으면 난리 나거든요. 그러니까 뇌 때문에 간에서 당을 비축해뒀다가 공급을 하는데 알코올이 들어오면 간에서 포도당을 내보내는 작업을 차단시켜요. 그래서 당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꼭 라면이나 밥 먹는 거예요. 그럼 그때 꿀물 타갖고 먹으면 그러니까 그때 먹는 것보다는 이제 아침에 숙취를 해소하기 위해서 당이 들어오고 수분이 들어오는 거는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되죠. 교수님 그럼 라면도 먹게 되니까. 그러면 당 떨어지는 건 막을 수 있지만 당 떨어지는 건 막을 수 있지만 배가 나오는 거는 막을 수 없어요. 그러네요. 결정적이네요. 배가 나오는 건 막을 수 없다. 그리고 얼굴이 퉁퉁 붓는 것까지는 책임 안 져요. 우유 조금 라면에 넣어서 먹으면 좋아요. 네, 좋아요. 안 붓는다면서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어차피 들어오는 염분의 양은 똑같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항상 방송이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뭐 좀 빠져나가 보려고 안 돼요. 교수님 그물 튼튼하네요. 그러니까요. 절대 안 된다고 하십니다. 자, 이렇게 질문들 보내주신 것들 이제 저희가 좀 소화를 해드렸는데 이 방송 들으시면서 2569번으로 체중 줄이려고 흰쌀밥을 잡곡밥으로 먹었는데 체중이 줄지 않네요 하신 이유는 양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흰쌀밥은 이게 이제 살을 찌게 하는 음식이고 현미나 잡곡밥은 살이 안 찌게 하는 음식이에요. 이제 그 차이가 뭐냐면 결국은 식이섬유가 풍부하냐 그렇지 않냐의 차이인데 물론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그다음에 도정하지 않은 영양소들이 남아 있으니까 영양학적 측면에서는 그 흰쌀밥보다 낫지만 우리 몸속 입장에서 볼 때는 음식이 들어오는 것을 볼 때에는 결국은 흰쌀밥이든 현미 잡곡이든 포도당으로 분해가 돼서 흡수가 돼서 혈당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혈당을 높이는 측면에서는 물론 흰쌀밥보다는 현미 잡곡밥이 당 지수가 낮아요. 식이섬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건 맞지만 이 세상에 어느 누가 흰쌀밥만 먹거나 현미 잡곡밥만 먹겠어요. 그렇죠. 밥을 먹을 때는 나물 반찬과 단백질 반찬을 같이 먹잖아요. 그렇죠. 흰쌀밥이든 현미 잡곡이든 이게 나물과 단백질 음식이 같이 들어오면 이게 현미냐 흰쌀밥이냐 거기서는 그 의미가 벌써 퇴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흰쌀밥도 가리지 말고 그러니까
굳이 현미잡곡을 찾지 말고 네. 흰쌀밥도 좋으니 흰쌀밥을 드시되 반찬을 좋게 챙겨 드세요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식단의 좋은 점이 뭐냐 하면 밥이 반찬들을 끌고 온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 세끼 밥을 먹지만 반찬을 다양하게 먹잖아요. 네. 네. 거기서 다양한 영양소를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미밥이나 잡곡밥에서 얻을 수 있는 식이섬유나 각종 미네랄을 네. 다른 반찬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흰쌀밥에다 콩만 넣어도 달라지는데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너무 현미밥, 잡곡밥 강조하지 마시고 특히 현미밥 같은 경우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씹기 참 불편하거든요. 그렇죠. 뭐 이렇게 건강 전도사 자처하시는 분들 나와가지고 100번씩 씹으라고 그러는데 한번 100번 해보세요. 잘안 100번 안 됩니다. 요즘 그 3번 이렇게 하면 꿀떡 삼 네. 성질 급한 우리 한국 사람이요 100번 못 씹습니다. 100번은 어렵고요. 그러네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보통 이제 난 입맛도 없어. 그래서 식사는 하시는데 뭐 밥에 그냥 김치 대충 그러니까. 이렇게 그게 좀- 드시는 거는 안 드실 된다. 때도. 반찬을 정말 잘 챙겨 네. 드셔야 돼요. 밥 위주가 아니라. 네네. 그 저는 달걀 좀 많이 활용하시는 것도 좋고 왜냐하면 네, 씹기가 네. 그나마 좀 낫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리고 뭐 찜이라든지 네, 찜 아주 좋잖아요. 네. 부드러우니까요. 그리고 너무 정말 흰쌀밥을 건강의 적이라고 생각해서 멀리하지 마시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네, 현미 네. 말고 그냥 쌀밥 드세요. 네. 그러면 이제 식사를 좀 부족하거나 하시는 분들, 우리가 이제 좀 연령층 있으신 분들을 좀 얘기를 하자면 노인분들의 경우엔 규칙적으로 간식을 좀 챙겨 드시는 게 좋죠. 필요하다고 저는 도움이 생각해요. 된다고 네. 생각을 해요. 네. 그렇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게 단백질. 단백질, 네. 또 칼슘, 우유 같은 거 드시면 우유 좋죠. 네. 우유도 좋고 근데 이제 우유는 하루에 한 2잔 정도까지. 2잔. 네네. 아이고. 그리고 특히 뭐 저지방 우유 먹어야 되나요? 꼭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 살이 쪄 있고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포화지방을 줄여야 되니까 저지방이 낫다고 얘기하지만 네. 일단 어르신들은요 너무 콜레스테롤 뭐 체중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네. 그거 신경 쓰다가 더 중요한 걸 놓쳐요. 그러니까 내 몸에 필요한 특히 단백질이라든지 내 몸에 필수 영양소들이 충분히 들어오지 못해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네. 없던 병도 잘 생긴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너무 뱃살 뭐 이런 거 연연하지 마시고 네. 좋은 음식으로 잘 챙겨 먹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 뭐 씹거나 이런 게 불편해서 저희 할머니랑 엄마 아빠도 보니까 처음에는 그 치즈 그 냄새 꺼리꺼리 막 이렇게 안 드셨는데 이제는 이게 잘 드시기가 편하니까 냄새 덜한 걸로 이렇게 해서 챙겨서 드시더라고요. 아주 좋은 영양 간식입니다. 저는 어르신들한테 치즈 많이 권해요. 아, 치즈를 네. 챙겨서 드시면.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은 조금 간식을 많이 잘 챙겨 드시는 네. 게 중요하고 일반적인 성인들은 굳이 먹을 필요 없나요? 그럼 간식? 네,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 여기서 또 이렇게 단호하게 아니, 어떻게 해서든지 좀 먹어볼까? 그럼 우유라도 뭐 했는데 아니군요. 다만 한 가지 조금 이제 조금 이제 문을 좀 열어드린다면 네네. 내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경우에 운동을 하기 전 또는 운동을 하는 직후에 네. 그때 뭐 고구마나 뭐 바나나나 이런 걸 먹는 거는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때 빵 먹고 운동하면 안 되나요? 빵 그러니까 빵을 먹어도 상관은 없지만 예. 빵을 먹어도 상관은 없지만 내가 운동을 하는 목적이 네.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잖아요. 굳이. 예. 그러면 건강한 음식을 챙겨 먹는 게 좋은데 나는 그래도 빵을 포기할 수 없어. 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네. 그때는 그 바나나 대신에 빵을 드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왜 이렇게 좋아요? 제 생각보다 너무 적게 지금 그래도 먹지 말라는 것보다 어디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니 알겠습니다. 너무 간절한 표정으로 얘기를 하는데 안 됩니다라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아니, 네. 진짜 이렇게 말씀 들으면 박영 교수님이랑 하루 정도 같이 생활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한 일주일 나한테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사나 보자 이러면서 네, 놀랄걸요? 너무 모범적이어서. 진짜요? 그러시군요. 대신에 6시 전까지. 알겠습니다. 예. 네, 금요 건강 토크 오늘도 간식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뭐 다들 건강해지시면 너무 좋죠. 맞아요, 네, 맞아요, 잘 맞아요.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도 강북 삼성병원 박용우 교수님, 개그맨 남정미 씨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